내 몸을 지키는 건강법, 건강업, 올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예로부터 속담뿐 아니라 관상학적으로도 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코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의 코는 얼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크기와 높이, 또 각도에 따라 인상을 좌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요. 또 호흡기관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적인 요소뿐 아니라 기능적인 면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코 성형. 건강한 울산업, 오늘은 코 성형술에 대한 궁금증 알아봅니다. 이강길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얼굴의 다른 곳과는 다르게 사실 코는 화장으로 결점을 커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코 성형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코 성형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코 성형은 주로 낮은 코를 높여주는 윤비술이라는 게 있고요. 또 높은 코를 낮춰주는 축비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쳐가지고 코가 틀어진 경우 코를 갈아주는 삽입수술이 있고요. 또 많은 수술이 콧구슬 교정하는 수술, 그 다음에 콧구멍이 너무 커서 줄여주는 수술, 그 다음에 코 기둥이 너무 들어가거나 나와서 교정해주는 수술 등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코 성형을 고민하게 될 텐데요. 가장 많이 하는 코 성형은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시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코가 높아서 낮춰주는 축비 수술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인들은 그 인종적인 그런 영향 때문에 코가 낮아서 낮은 코를 높여주는 수술이 제일 많겠습니다. 코가 낮아진 원인 중에는 발육 부전으로 원래부터 코가 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외상으로 다쳐서 코가 낮아진 사람, 그 다음에 염증이 와서 낮아진 사람, 그 다음에 코가 너무 커서 축비 수술을 하면서 너무 과하게 코를 낮춰버려가지고 다시 높여줘야 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축농증이라든가 다른 비만곡증 같은 것이 있어서 코 안에서 점막을 통해서 코뼈 연골을 잘라내주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 많이 잘라내서 코가 낮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걸 높여주기 위해서 자기 조직이라든가 고형물을 이용해서 높여주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눈 사이가 좁은데 이럴 때 콧대를 세우게 되면 미간이 더 좁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할 텐데요. 어떤가요? 미간 사이가 좁으면서 코가 낮을 때 콧대를 세우게 되면은 이게 많이 좁아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 그런데 우리가 그 인공 보형물을 이어서 코 수술을 할 때 살 속에다가 이 보형물을 넣는 게 아니고 뼈를 싸고 있는 골막 밑에다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살이 앞으로 이렇게 당겨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좁아져 보이지는 않지만은 시각적으로 코가 올라가게 되면 눈 사이가 좁은 사람은 좁게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코끝이 둥글거나 뭉툭한, 그러니까 복코라고 하죠. 간혹 이런 복코를 가진 분들 중에서 조금 더 갸름하게 교정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교정이 가능한가요? 코에가 살집이 많고 좌우로 퍼져가지고 뭉퉁할 때는 이 복코라고 해서 뭉퉁한 코가 있는데 이런 코가 있으면 약간 둔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수술하기를 원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양 콧구멍 사이에 있는 조직을 최대한 걷어내고 양 콧구멍 사이 연골을 가운데로 모아주면은 날렵하게 좋아지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 콧구멍을 덮고 있는 연골을 일부 제거해서 윤곽을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런 방법으로 교정이 가능하겠군요. 그렇다면 사람마다 콤플렉스는 다 있기 마련이지만 콧구멍이 너무 넓어서 콤플렉스를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교정이 가능한가요? 콧구멍이 넓은 경우도 콧볼이 좌우로 넓으면서 콧구멍이 넓은 경우가 있고 콧볼은 정상인데 콧구멍만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콧볼이 넓으면서 콧구멍이 넓을 때는
얼굴하고 콧볼하고 닿는 부위에서 피부를 최대한 제거해서 가운데로 모아주게 되면 콧볼도 적어지면서 콧구멍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콧볼은 정상인데 콧구멍만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직접 코 안에서 콧구멍을 줄여주는데 이때 너무 많이 줄여주게 되면은 코 둥그스럼 자연스러운 매끈한 콧볼 라인이 잘못하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에 너무 많이 제거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많이 제거하더라도 한 4 내지 5mm 정도 제거하고서 상태를 보고 수술을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 외향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실 외상 등으로 코뼈가 부러져서 교정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외형적인 변형이 왔다면 어떤 수술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외상에서 코뼈를 다쳐서 깨졌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병원에 와서 비관혈적 방법으로 코 안에서 코뼈를 맞춰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시기를 놓쳐버려가지고 코가 한 8시간 이상 지나면 붓습니다. 부었을 때는 이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기가 가라앉은 기간이 보통 3일 지나면 가라앉기 때문에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그때 다시 맞춰주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도 다 사정이 예의치 않아서 코뼈가 깨진 상태에서 틀어진 상태로 굳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이 좀 복잡해지는데 이런 경우는 절골술이 필요합니다. 절골 수술은 코뼈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다 틀려지게 되는데 이 코뼈가 틀어져서 아문 모양에 따라서 C자형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S자형이 있다든가 코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C자형이든 S자형이든 코끝이 중앙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절골 수술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아주 효과가 좋고. 그러나 코가 틀어지면서 코끝도 중앙에서 이렇게 이탈돼서 전체적으로 틀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절골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걸 알고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얼굴의 이미지는 단 1mm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트렌드를 따라서 성형을 하기보다는 얼굴 전체의 조화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틀어진 골반을 바로 잡아주는 현자세입니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뒤로 돌려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이때 발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발등을 바닥에 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오른쪽 골반 바닥 향해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내 양쪽 무릎을 일직선으로 맞춰줍니다. 자, 양손 옆에 바닥 가볍게 짚으시고요. 마시며 왼팔을 머리 위로 들고 내쉬며 오른손을 멀리 밀어내 상체를 기울여주세요.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에 돌아왔다가 내쉬며 손을 조금 더 멀리 뻗어냅니다. 자, 왼쪽 무릎이 들리지 않도록 바닥 향해 눌러주시고 상체와 내 왼팔이 앞으로 구부정해지지 않게 척추를 바르게 뻗어내세요. 천천히 자세 5번 반복하셨다가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